내 안에 신성이 있음을 내 알고. 안에 신성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게 여기게 됩니다. 네, 네. 느껴본 적 있으시겠네요, 당연히. 네, 명상을 깊게 하다 보면. 네. 그때 그럼 어떤 말로 표현하기 힘들겠지만, 네. 언어하기 힘들겠지만 그 경험을 좀 알려주시면 네. 좀 뭐 갖다 나도 그랬다면서 내가 편집하고 네. 환자분들이 나 무시하면 내가 이런 느낌을 가졌다. 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와. 반갑습니다, 힐라님. 네. 쓰리 바디 세 가지 어떤 체, 네. 바디, 그다음에 세븐 코드, 세븐 차크라 얘기를 할 건데 네. 교수님은 다 모든 어떤 쓰리 바디를 다 다루지만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은 그렇게 하면 좀 영혼 이쪽에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중점을 네, 맞아요. 그래 탑다운으로 네. 그것도 신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행을 네.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뵙고 싶었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명상하면 마인드풀리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원래 우리 건데 그렇죠. 외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네. 마인드풀리스 변형돼서 다시 네.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네. 어떻게 보면 좀 인지라든지 마음, 생각 이쪽에 치우치고 오히려 이제 또 기공 뭐 이런 어떤 무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몸 이쪽에 하시는데 네. 도현님께서 하시는 거는 보면 좀 이렇게 탑다운으로 어떤 신명, 영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그 마음과 몸을 이렇게 조금 치유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이렇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꼭 뵙고 싶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도 그 좀 필요한 거에 맞게 그런 얘기들 듣고 싶은 분들한테 좀 많이 권해듣고 구독을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그 차크라 얘기를 하실 때도 이렇게 그 세 개 어디에 중점을 두냐 좀 다르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모르죠. 네. 그래서 네. 영적인 부분 뭐 정보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쪽에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중점을 두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되게 영혼이 맑고 근데 영혼은 맑은데 뿌리가 약하신 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뿌리 얘기는 불안이나 뭐 우울 뭐 이런 뭐 주의력이 떨어진다 이런 증상들은 뿌리가 약해서 오는 건데 본인들이 볼 때는 뿌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내 나무 가지, 그다음에 내 잎, 그다음에 내 열매는 너무 아름다운데 왜 세상은 나를 인정 못하고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막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뿌리 얘기하고 몸 얘기하면 그분들도 되게 아프고 공감 얻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뿌리 얘기를 해주고 몸 얘기를 해주면 좋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네. 그런 부분들. 너무 공감이 돼요. 네. 네. 우리 의사들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당뇨병 안 걸려도 당뇨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명상이라는 거 이거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왜? 경험을 해주게 해야 되면 내가 그 경험을 경지에 가봐야 이 사람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검사법이 없거든. 근데 다른 어떤 의사가 치료할 때 뭐 암이라든지 당뇨 고혈압은 수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신과는 검사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힐링 해주신 도현님 같은 분들이나 정신과 의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제가 명상 연구를 하고 이렇게 도현님 그 영상 보면서 많이 이제 영감도 얻고 네. 환자분들한테 권유하고 저도 배우고 유튜브를 요즘에 차크라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이나 영성 이렇게 정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차크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생소하고 이게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에너지 센터다 보니까 박사님께서 보시는 그러니까 코드, 차크라. 세븐 코드, 그렇죠? 세븐 코드, 세븐 차크라. 7개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코드일 수 있고, 옛날 뭐 힌두 이쪽에서 차크라로 왔으니까 뭐 바퀴 뭐 이런 뭐 원 이런 뜻이었는데,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막 차크라 이런 얘기를 환자분들한테 하면 저 사람 사입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차크라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알아요. 그만큼 그리고 물어봐요. 차크라가 정확히 뭐냐? 근데 그리고 되게 이제 그 정신하고 몸이 분리돼 있었잖아요, 사실. 네. 분리돼 있었고 그게 이제 사실 데카르트 이론이 이원론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몸과
마음을 분리해 놓는 이원론에서 그 데카르트가 몸을 경시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 철학 사상에서는 몸을 완전히 무시했었는데 데카르트는 몸도 하나의 객체, 철학의 대상을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마음의 관계를 한 건데 데카르트가 마음을 같이 이제 동등한 입장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걸 통합해서 보려는 시도들이 왜? 그러니까 뇌 세포하고 몸에 있는 세포하고 똑같이 포도당 먹고 산소 먹고 하거든요. 근데 이 뇌는 마음이고 몸은 육체고 이렇게 너무 구분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뭐 뇌와 몸을 연결하는 게 뭐 자율신경계, 면역계, 호르몬계도 하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알아듣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 뇌와 몸, 영혼은 좀 다 빼더라도 몸과 뇌와 브레인 바디가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 문제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했을 때 이 차크라가 결국은 뭐냐면 차크라가 척추 따라서 7개가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차크라 특히 세븐 코드를 증명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대체의학이나 심신의학에서는 그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은 있지만 이게 뭐 사실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그 위치 부위에 해부학적이나 어떤 부분에 있을 때 되게 신경총이나 내분비 기관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떤 과학의 어떤 영역에서 그쪽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였지. 보면은 뭐 삼차크라 같은 경우는 북광신경총 있고 다 신경총이나 내분비 흉선 있고 뭐 그다음에 뭐 7번 왕관 차크라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나 뭐 손같이 다 이런 내분비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7개 차크라 위치나 어떤 원소, 색깔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닐 거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균형 잡히게 하는 게 결국 브레인과 뇌와 바디, 몸의 어떤 상호작용을 좋게 함으로써 우리를 균형 잡히게 하냐 하는 이슈일 거냐 하는 거는 앞으로 굉장히 큰 어떤 연구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적으로 5번 차크라는 뭐 갑상선, 그렇죠, 갑상선, 뇌부 차크라, 굉장히 이게 직접적인 딱 거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뇌과학에서 과학의 영역에서 어떻게 좀 발전되었냐면 한동안은 자율신경계 얘기만 있었어요. 근데 좀 발전하니까 면역계 시스템을 면역 다 뭐 암 치료도 면역 다 면역 근데 이제 어디로 바뀌고 있냐면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호르몬이 결국은 어떻게 뇌와 몸에 영향을 주냐 하면서 이 차크라가 더 과학적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차크라의 모든 대부분의 어떤 내분비샘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손가체부터 시작해갖고 뇌하수체, 갑상선, 그다음에 부신, 그다음에 흉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생식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왜 그 위치를 그 오래 전부터 그 색깔을 정해서 했는지 보는 거 보면은 과학적으로 그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뭐 아직까지 없지만 뭔가 이렇게 성찰을 통해서 얘네들이 나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거는 자율신경계, 면역계보다도 호르몬이고 어떤 이 호르몬의 어떤 영향이 결국 인간의 행복이라든지 건강, 그다음에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거고 그게 차크라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 혈액형 가지고 막 얘기가 많았죠. A형, 혈액형 뭐예요? B형입니다. 영상 하시기 전에 사고 많이 쉬었을 것 같아. 껌 씹고 다니신 건 아니죠? 근데 A예요. 저기 소심한데 다들 그렇게 안 보는데 혈액형이 되게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폭발적인 인기가 나온 게 뭐죠? MBTI. MBTI 가지고도 그게 어떤 내 상황에 따라 변하는데 근데 그 MBTI도 결국 뭐냐면 에너지의 방향을 가지고 이제 내 타입으로 두 가지니까 16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MBTI가 왜 이렇게 폭발적인 현상, 인기를 끌었냐 하면은 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특히 감정적인 문제가 많고 또 나랑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이런 측면에서 되게 빨리 사람들을 알고 싶고 특히 요즘 같은 어떤 속도 중독의 시대 빨리 다른 사람을 파악해서 나랑 맞는 사람 고르려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맞지 않는데 오히려 그 MBTI 그 네 가지를 차크라별로 7가지잖아요. 그 차크라의 어떤 7가지 차크라의 특성, 개인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뭐 7번째 차크라가 발달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각 차크라별로 나눠서 MBTI처럼 타입을 나누면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지금 상태나 앞으로 어떻게 삶의 질, 행복을 어떻게 얻어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이제 감명해지는 거죠. 굉장히 실질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하고 네, 가르치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뭐 성격이 어떻다 이런 거보다는 너가 지금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어. 근데 너한테 7개 공장이 있는데 너는 지금 이쪽 공장은 되게 너무 막 돌아가고 있고 이쪽은 하나도 안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쪽을 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막연히 그냥 명상을 하자 이거보다는 네. 조금 구체적으로 와닿으니까 좋은 거죠. 네. 그걸 하고 하시고 계신 거고. 네. 그래서 한번 쓰리바디, 네. 세븐코드 그게 정확히 조금 명상할 때 어떻게 좀 네. 적용되는지 네.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명상할 때. 네, 쓰리바디, 세븐코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저도 명상 연구도 했고 오랜 경험이 있지만 그 1박 2일 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지금 명상 굉장히 오랫동안 콘텐츠를 네. 갖고 왔고 네. 이렇게 발전시켜 왔을 때 네. 그 총합을 쓰리바디, 세븐코드로 하시는데 이게 어떤 걸 쓰리바디가 뭘 의미하고 세븐코드는 뭘 말씀하시는지 네, 네. 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네. 저도 이제 네. 환자들한테 네. 써먹으려고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쓰리바디는 몸, 이제 육체, 그리고 육체. 예, 하나는 이제 에너지체, 에너지체,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스피리추얼 바디라 해서 정보체, 정보체, 영체, 영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몸, 에너지, 몸, 마음, 의식 몸, 이렇게 마음, 볼 수- 의식. 예, 마음이 에너지인 거죠. 에너지, 네. 그리고 네. 몸은 육체, 육체, 네, 그리고 영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정보인데 그 정보가 단순히 우리가 뉴스에 나온 이런 정보 이상의 어떤 무의식적인 그렇죠. 정보까지 다 들어가는 네, 거죠. 네. 그리고 DNA에 박혀 있는 그렇죠.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네. 오는 타고 네. 이런 모든 네, 모든 정보, 정보, 네. 무의식 정보도 네. 들어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인간이네요, 그죠? 네. 인간을 구성한 세 가지 네, 바디라고 네. 하는 거군요. 그냥 네. 바디라고 해서 그냥 몸이 아니라 그렇죠.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그냥 네. 요체들이네요. 네, 그렇죠. 체라는 뜻이네요. 네, 네. 쓰리바디. 네. 그렇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체에 에너지체. 대한 부분을 세분화해서 표현한 게 세븐 코드 차크라. 거기서 네. 그 에너지체만 딱 조금 더. 네. 세분화해서 그 다른 부분보다 왜 에너지체를 그렇게 세분화한 이유가 어떤 부분? 이 육체하고 이 정보체, 스피리추얼한 부분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기라서 네, 브릿지 기. 역할. 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말하는 기 치료, 우리나라에는 조금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뭐 이상하게 네. 그 의사들 싫어하는 말이지만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도 뭐 기운 뭐 할 때 다 네. 쓰잖아요. 네. 뭐 장난기가 있다 네, 뭐 하는 거 네, 쓰는데 네. 그 기운이라는 게 결국 쓰리바디에서 네. 그 영혼과 네. 몸을 이어주는 에너지체 그렇죠. 네. 브릿지는 거 이거죠. 네, 네. 브릿지 역할을 하고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명상을 하는 이유도 변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그 변화의 핵심은 이제 에너지로 보는 거죠. 에너지. 예, 어떤 지식이나 단순히 어떤 움직임 차원을 넘어서 에너지가 바뀌었을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타고났을 때 굉장히 에너지가 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 안 바꿔도 돼요? 맑은데 대신에 이제 약할 수도 있고 아, 또 밝은데 약할 수도 있고 그런 분은 강하게도 단련시켜 주셔야 되고 근데 타고나기를 밝고 강하게 태어나면 사실은 완성형으로 이렇게 살아갈 사람 수도 없지 있죠. 않아요?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각자의 어떻게 보면 아까 맞춤형으로 MBTI처럼 타입이 네. 있듯이 거기에 맞는 네. 단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에너지 네. 단련, 에너지 네. 정화, 뭐 에너지 네. 채우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명상의 네. 교체가 네. 또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그 7가지 코드 음. 각 특성은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1, 2, 3 차크라는 육체에 관련한 어떤 1번, 2번, 3번은 네, 뿌리 차크라. 뿌리 차크라라고 네, 하고. 육체와 관련된 어떤 제일 밑에 것들도 있겠네. 하고. 그렇죠. 그렇죠. 뿌리처럼. 그렇죠. 밑에 있고 그다음 4, 5 차크라는 이제 마음, 에너지. 4, 그러니까 여기 4번, 5번, 네. 갑상선까지. 네, 마음. 갑상선까지. 이건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통로. 표현하는 거. 5번이. 네, 5번. 최근 영상 보시니까 5번이 성공의 차크라라고. 네, 그렇죠. 방송을 4, 5 하셨던- 차크라. 네, 아, 네. 5번, 특히 5번이. 네, 네. 저는 그래서 성공을 못 했나 봐. 아유. 제가 여기 보면 흉터가 있잖아요. 네. 이게 어렸을 네. 때, 네. 그, 5살 때, 네. 이게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1년 반 이상을 입원해가지고, 식도가 파열돼가지고, 숟가락 묶고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식도가 파열되고, 5살 때, 이제 코로 입으로 숨을 못 쉬니까, 여기 기관 잠깐 해갖고, 1년 반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혈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5번 차크라가 항상 걱정이었었어요. 차크라 얘기 들었고. 그래서 이 5번 차크라가 이렇게, 그 조연님 영상 보고, 아, 내가 5번 차크라가. 내가 성공을 못 하고 있구나. 보면서 막 씁쓸해. 여기 아픈데. 여기 아픈데 못 올라가나. 네. 5번, 그러니까 1, 2, 3번이 뿌리, 4, 5번이 어떻게 보면 4번이 심장, 네. 5번이 갑상선 대체로 네. 다 연결되지만 네. 이 갑상선이 어떻게 성공하고 연관된다고 하죠? 어떤 그러니까, 부분에서? 이렇게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에너지체 자체도 좀 크고, 예, 기운을 좀 크게 쓰고, 그러니까 그릇의 기운이 좀 큰 거죠. 예, 소통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인간관계의 능력도 뛰어나고, 예, 어떤 목표에 대한 집중력도 좋고. 그런데 이 에너지에서 올라가려면 자기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셀프, 네, 그러니까, 자, 예, 그렇죠. 자기. 예, 예, 좀 그렇죠. 뭐. 자기 하면 딴 사람 같잖아요. 자, 그렇죠. 셀프. 자를 내려놔야 된다. 이 5번이. 네. 그러니까 기준을 내려놨을 때, 기준. 그러니까 성공을 했더라도 성공한 사람들 특유의 기준이 있잖아요. 나는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성공한 분들일수록 또 그 기준이 강하잖아요. 성공했던 시냅스가 있으니까. 시냅스, 기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은 이제 완성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그 스님께서 수련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성공과 출세는 다르다. 네. 그러면 성공과 출세. 출세. 네. 그러면은 그 출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진짜 성공은 여기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5번, 4번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막 해, 무슨 일 하다가 막 답답해, 막 이렇게 하면 여기 막힌 거. 그렇죠. 답답하다는 거는 막혀 있다. 그럼 5번 차크라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보통은 이게 쪼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심하게 막히면 뭐 갑상선 기능 아시다시피 떨어지고, 예. 그럼 되게 피곤할 수도 있고. 피곤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대화가 원활히 안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대화가.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자기 표현.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감정을 억누르고 이상한 데서 터뜨리고. 터뜨려.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 맞아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게 이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정신, 생각 너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생각은 사실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거고 생각은 내가 아닌데 그렇죠. 생각보다는 지금 도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에너지 관리. 최근 내과학에서도 결국 감정이라는 거는 신호고 감정의 기능은 나의 생명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고 에너지다. 그리고 뇌의 역할은 또 어떻게 보면 진화하는 목적이 생명을 위해서고 내 지금 에너지 상태, 신체 예산, 그러니까 에너지셋. 내가 지금 돈으로 치면 에너지를 돈이 얼마인데 너 얼마 쓸 수 있고 이걸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생존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연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각 차크라의 특성에 맞게 자기 차크라 특성이 뭔지를 알고 네. 그걸 어떻게 쓰고 이렇게 하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맞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것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있어요. 요즘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병원에 와서 호소하는 것 중에 뭐 하냐면 요즘에 이제 굉장히 속도 중독이고 이제 뭐 탄수화물도 맞아요. 탄수화물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밥심 그랬을 때는 그 탄수화물은 해를 먹는 태양을 먹는 거잖아요. 어차피 광합성에서 이루어진 탄수화물 먹는 지금은 그런 탄수화물이 없잖아. 다 가공 탄수화물 이런 거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그러니까 사계절도 없었죠 우리나라도. 그러면서 정신과의 어떤 그 우울증의 어떤 패턴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와서 이제 되게 많은 정보를 환자분들이 보면서 열심히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혼자 있기 되게 힘들어하고 어떻게 휴식하고 재충전할지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해주라 그러지?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놀지가 이슈였지 어떻게 쉬지가 이슈가 아니었는데 이게 50 넘으면 꼰대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환자분들께서는 그럼 어떻게 쉬어야 돼요? 맞아요. 어떻게 쉬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네. 이게 특히 3차크라의 특징이기도 한데 3번. 긴장을 못 놓는. 그러니까 이게 안 놔지는 거죠. 놓는 게 안 되는 거죠. 계속 긴장. 그냥 교감신경 계속. 그렇죠. 네. 3번이 어느 쪽이죠? 위. 여기. 네. 그러니까 태양경 신경총. 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 복강의 모든 신경총이 또 모여 있는데요. 네. 근데 진짜 그 이쪽 근데 3번이구나. 그게 모시는 게 네. 과도한 의욕, 의욕. 그리고 번아웃, 무기력. 무기력. 네, 이렇게. 그게 이제 요새 이슈가 되는 성인 ADHD 환자의 특징이거든요. 네. 성인 ADHD 환자분들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이퍼 포커스 돼 있어요. 자기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막 써버려. 그치. 그리고 그 자기 어떤 자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인정 아니면 평가의 주체가 내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어서 외부에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되게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오고 거기서도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춰. 왜? 못 쉬고 재충전 안 하니까 네. 훅 가라앉고 이거 우울증으로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 30년대 전만 해도 발병 안 하실 분들이 이제 성인 ADHD가 지금 많아진 이유가 그런 어떤 환경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감을 못 놓고 뭔가 해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고 혼자 있으면 편해 이렇게 물어볼 때 참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뭐 루틴을 하세요, 뭐 찬물 샤워하세요, 아니면 뭐 명상하세요, 숨을 쉬세요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호흡이나 뭐 장을 따뜻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선생님 뭐 한의사세요 막 나한테 내가 장 얘기 척추 얘기 한의사세요 뭐 그리고 잠요 잠뭐 이렇게 장 얘기했을 때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특히 정신과는 더 안 들으세요. 그래서 가장 그 도현님 많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네. 이렇게 번아웃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지친 분들을 많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의학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수련, 명상, 그 3바디 7코드 그 명상을 통해서 치유했을 때 어떻게 쉬게 해주세요? 재충전이나 그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그 현대인들 보고 가만히 숨 쉬세요 하면 잘 못하잖아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긴장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럴 땐 차라리 힘을 쓰게 예를 들어서 춤을 많이 춘 다음에 쉬게 한다든지 숨을 쉬게 한다. 네, 뭐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에 쉬게 한다든지 그러면 뇌가 에너지를 쓴 다음에는 이렇게 확 쉬게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되게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워크샵이나 이거는 좀 이렇게 차라리 그냥 박 쓰게 해서 네네. 이렇게 무아지경으로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옛날에 그러고 호흡하게. 보니까 옛날에 명상 갔을 때 갑자기 갔는데 30분을 울라고 그래요. 30분을 웃으라고 그래요. 30분을 화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지? 이게 무슨 명상 소리? 그랬더니 또 10분 쉬게 하더니 30분을 울라고 그래요. 30분을 웃으라고 그러고 30분을 화내라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되게 편한 거야. 그래서 하루가 다 갔어요 그거 하느라.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와 감정이라는 게 에너지라는 게 이게 내가 그걸 이렇게 내가 이렇게 프레임을 정해놔서 그렇지 네. 내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에너지가 나를 쓰고 있었구나 그때 처음 느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쉰다는 것도 결국 뭐냐면 에너지가 나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자꾸 연습이 필요한 하루만에 되는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이제 그거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잘 안 되면 차라리 확 써봐라 무아지경으로. 네, 그래서 뭐 진동 수련이라고 진동, 하는데 뭐 진동을 한다든지 몸을 그런 걸 하고 나서 쉬면 또 쉬어지고. 그래서 이걸 자꾸 훈련하다 보면 그 감이 생기는 거죠. 아 이렇게 쉴 수 있구나 내가. 생각이 막 엄청 많지 않아도 쉴 수 있구나. 그거 다 또 일상생활에서 또 쉽게 할 수 있는 건. 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진짜 태양을 보고. 우리 네. 햇빛 샤워 같은 네, 거. 네. 찬물 샤워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그 반신욕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제 루틴에 제가 네. 책에 쓴 루틴에 들어가 있는 네, 게 네. 그리고 참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왜 현대 세상에 이게 30년 만에 우리들은 긴장을 끊어내지 못하고 어떤 사회적 생존에 목매여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명은 발달하고 AI 혁명이 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쉬지 못할까?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영적인 입장에서 네. 어떤 우리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 물질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황금 물질 만능주의. 그게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다고 많이들 표현하시고 뭐 10까지 있으면 이제 한 9 정도 왔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상에서는 사실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그게 치닫다 보니까 경쟁 사회에서 당연한 어떤 사회 현상, 자연스러운. 근데 이제 지금 9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가면 이제 이거에 넘어선 그림, 정신 문명이 올 수 있는데 요 끝 직전이라서 좀 되게 많이 어둡고 사람들이 이제 방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정신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명상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그러니까 근데 아직 세상에는 이게 명확히 증명된 건 이제 지금 막 증명되고 있다 보니까 양자 물리학이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관심은 많고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많이 이런 것들이 더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크라에 대한 에너지에 네,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현님한테 수련 지도나 명상 지도를 받게 왔을 때 그분만의 어떤 차크라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조금 딱 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면 어떻게 느끼세요? 차크라 검사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 이제 설문지도 있고요. 설문지도 예, 있어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체크해서 체크하는 설문지도 있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을 뵙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딱 1분 정도만 봐도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느낌이 오기도 하고. 저번 좀 봐주세요. 보시면 알고. 그 리딩 하거든. 예, 네. 어때요? 말 안 하시는. 이제 착한 마음 먹으면 안 돼. 네. 근데 이제 뭐 그냥 이렇게 깊게 집중했을 때 탁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대화하다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들어보면 사실 원하는 게 뭔지 들어보면 알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왔을 때 그 차크라 코드, 세븐 코드 얘기할 때는 각 코드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뿌리,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영적인 부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막 자기가 이 차크라만 좀 막 이렇게 수련하고 싶고, 난 이렇게 되고 싶고, 그리고 뭐 진짜 뭐 제 3의 눈 같은 거, 네. 6번 차크라가 네. 난 3의 눈을 발전시켜서 막 미래를 봐서 주식 투자를 해서 코인 투자를 해서 그렇죠.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런 분들 가능해? 많아요. 많잖아요. 나도 처음 가서 막 이제 무슨 뭐 그런 거 할 때 6번 차크라만 좀 개발해서 저걸로 주식 투자하고 뭔가 이렇게 논문을 쓸 때 막 이렇게 좀 남들이 모르는 아이디어로 해서 이런 욕심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많죠. 거의 대부분 그런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끌어당김이나 많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뿌리가 중심을 잡고 나서 그렇죠. 그라운드 이펙트가 네. 있고, 그러니까 그라운드 땅에서 이게 피어나는 건데, 네. 이게 그냥 허공에 그냥 떠다니는 거죠. 네. 그냥 맞아요. 귀신이죠, 귀신. 맞잖아, 맞아요. 귀신.